아니 사료가 아니라 퇴비 만드는 공장 있어. 그건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근데 거기 냄새가 여기까지 오는 그건 난 잘 몰라요. 내려오면은 이렇게 하면 공주 아저씨 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노선으로 가잖아요. 아, 이 냄새 맞습니다. 지금 어우. 자, 안녕하십니까. 뉴스 체험의 오근수. 김한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말 내내 두 가지 정도 취재를 좀 했는데, 원래는 이제 한 가지 가지고 취재를 시작했다가 덤으로 네, 한 가지를 더 얻어서 그렇죠. 오늘이 월요일인데,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취재를 이제 중반, 뭐 하나는 거의 끝냈고 네, 하나는 이제 거의 중반 정도 뭐 간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첫 번째로 간장 냄새, 요거는 아마 신관 월송지구 일부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냄새일 거예요. 신관동, 금흥동, 월송동. 예, 그러니까 월송지구랑 뭐 그쪽 신한 아파트까지 제가 현지 가가지고 네, 섹터 조사하느라고 네, 네, 일단 이 취재는 섹터 조사가 또 첫 번째 아닙니까? 이 냄새나 그렇죠. 어떤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 구역이 어느 곳에서 어느 곳까지 발생을 하느냐, 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 섹터 조사, 구역 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신안에서도 일부 난다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천년나무, 네, 예, 고기하고 이제 월송지구, 그리고 법원, 그러니까 우남 아파트 네, 그 일대까지는 간장 냄새가 간헐적으로 난다. 네, 매우 새벽에 발생을 하는데 뭐 고정된 일자나 뭐 그런 건 없고 굉장히 진하게 난 날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옅게, 그러니까 약하게 뭐 이렇게 지속되는 시간은 뭐 한두 시간에 3-4시간 정도 나기도 하고, 훅 왔다 훅 사라지기도 하고 뭐 그런 냄새인데, 어떤 분들은 사료 쩐내라고도 하고. 네. 김한 기자가 느끼기에는 어떤 냄새로 느꼈었어요? 그냥 썩은 내죠. 아, 음식물 썩었네. 네, 뭐 그런 냄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좀 지린내? 그러니까 다들 말씀하시다가 간장 냄새라고 했다가도 결론적으로는 에이, 그냥 음식물 썩은 내예요. 그냥 이러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하던 도중에 이제 섹터 조사 끝내고 이제 여러 곳에 이제 문의를 하던 중에 어느 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2월 15일 날 굉장히 강하게 그 냄새를 맡으신 분이 있다. 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그분이 이제 말씀해주신 곳으로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취재를 했죠. 네, 취재를 끝내고 이제 그 조사를 하던 도중에 그 건물 뒤편에서 정체모를 드럼통 14개라고 합니다. 14개요. 오늘 업체에 확인을 해봤는데 14개가 있었고, 그 드럼통 안에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게 원인이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오늘 여러모로, 그걸 회수해가는 업체 사장님까지 제가 오늘 통화를 했어요. 네, 예, 그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기 전에는 어제만 해도 네. 그게 원인일 것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경거망동을 했는데, 오늘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원인일 수도 있고 그 원인이 아닐 수도 있고, 제가 또 생각했던 것보다 수거 주기가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러니까 뭐 거기서 얘기하는 거 월요일 화요일 꽉 채워서 네, 수요일 날 새벽에 회수를 해간다라고 그래요. 수거를 해간다. 그리고 그거는 그 안에 음식물을 직접 넣는 게 아니라 봉지채 넣고 있는 거라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봉지채에 넣고 있는 걸 가지고 가서 그걸 어느 작업장이나 뭐 차량 같은 데에서 분리를 한답니다. 네, 그리고 뭐 더 구체적인 거는 말씀하기가 조금 곤란하대요. 그 뭐 제가 뭐 강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더 전화해서 문의를 드리겠다라고까지만 된 상태인데, 만약에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그 업체가 세종에 있는 업체고 네. 수거해가는 업체가 그 도착지가 세종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동선상으로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수거를 해서 쭉 가지고 가서 그 도착지까지 네. 그 동선 안에 있는 곳에서 냄새가 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원인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서 제가 수요일 새벽에 가서 냄새를 한번 맡아봤는데 자 일단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간장 냄새 앞으로는 여기 이제 전화번호를 하나 제가 띄워놓을 거예요. 네네. 제 직통 번호입니다. 요 번호에 제보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전화 통화가 안 되면 그 문자라도 네. 뭐 어디에서 어떻게 냄새가 난다라든가 어디가 의심이 된다든가. 그렇죠. 그런 게 정말 좋습니다. 네네. 그런 게 너무 좋죠. 그러니까 나 이상하게 여기 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제보를 주시면 오늘도 또 제가 한 건 해결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제보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취재해서 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저도 어쨌든 기사거리나 취재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래 전화번호로 제보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다시 돌아가면 수요일이니까 내일 모레죠. 네. 내일 모레 밤에 제가 거기서 뻗치기를 하다가 네.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직접 냄새를 좀 맡아보고 업체 수거하시는 분이 오시면 그 수거하는 분한테도 좀 한번 도스태핑을 해보려고 그래요. 네. 직접 가서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 한 명 정도 데려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혼자 가는 위험하니까 네 어쨌든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뭐 신변의 위험을 느끼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네. 그냥 겁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겁은 엄청 많으니까요. 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서 취재는 하고 있고 아까 계룡에서 또 제보가 한 건 왔습니다. 네. 계룡에 있는 어떤 바이오 회사인데 신관에서 맡았던 냄새가 똑같은 냄새가 여기서 난다. 아. 그런데 거기는 이제 발효 회사예요. 네. 발효 회사인데 거기에서 신관까지 냄새가 날 이유는 추측이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찌꺼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 근처에 갖다 매립을 한다든가 네. 그러면 또 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확실한 거 아닙니다. 그냥 추측이고 어쨌든 같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거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여기에서 맡아본 냄새가 그 냄새다. 네, 그렇게 제보를 받았었고 또 신한 아파트에서는 엊그저께죠 토요일 저녁에 갑자기 냄새가 난다라고 네. 제보를 받았는데 동시간대에 제가 월송지구에 사시는 분들 두세 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또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일 때문에 뭐 다른 일 때문에 그 다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가서 확인은 못 해봤지만 어쨌든 신한 아파트에서 연락이 왔었고요. 이 전화번호로 많은 분들이 냄새가 날 때 저한테 공통적으로 좀 연락을 주시면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으면 예를 들어 뭐 문자라든가 네. 뭐 그렇게 해서라도 연락을 좀 남겨놓으시면 제가 그거 토대로 해서 좀 요 문제는 좀 찾고 싶어요. 찾아야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네. 저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여름 같은 때는 창문도 열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음식물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면 뭐 불법이 아닌 이상은 좀 개선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명확하게 공통적인 현상을 느끼는 사람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시청에서도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도 못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야죠. 그렇죠. 우리라도 찾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힘을 합하면 네. 못 해낼 거 없다. 그렇죠. 예, 그 업체에 뭔가 응징을 하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니라 네. 제발 냄새 좀 안 났으면 좋겠어요. 개선 좀 해달라. 그렇죠. 우리 부탁하려고. 예, 그리고 더 짜증 나는 건 솔직히 잘 때 냄새가 나니까. 네. 그러니까 잘 때 예를 들어 창문을 열고 10시나 11시쯤 잠이 들었어요. 뭐 12시에 잠이 들든
꼭 새벽 3시 뭐 그때쯤 막 냄새가 나니까 이미 창문을 닫아도 그 냄새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또 좀 있으면 한 4월쯤 되면 또 베란다 문 다 열고 자야 될 그렇죠. 텐데. 에어컨 틀기는 애매모호하고 예. 그런 상황들이 많고 주변에 뭐 소각장이라든가 어떤 공장이 있어서 그 문제다라고 하면 알고라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냄새가 습격을 해오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어쨌든 찾을 수가 있겠고 그 건물 뒤에 있는 드럼통의 정체 그리고 그 드럼통을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그 드럼통을 수거하고 뭐 이렇게 하는 회사까지 제가 다 지금 연락도 했고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그 정도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인은 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강하게 냄새가 났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신 분은 그 냄새가 원인일 수는 있거든요. 그 그쵸. 근방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수요일 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 하면 됐고 여기에 네네. 대해서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이거는 뭐 저희도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뭐 방송 보시고 네. 열심히 또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또 빨리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또 다 같이 움직여 가지고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요 문제 올해 지금 3년째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네네. 네, 빨리 좀 해결이 돼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잠깐 났다가 잠깐 없어진 냄새가 아니라 한 번 나면 굉장히 진하게 나고 새벽에 나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네. 그 냄새를 계속 맡으면서 자야 되고 아침에 굉장히 일어나 불쾌하고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취재하다가 그렇죠. 어느 분이 제보까지 또 받게 됐죠. 그렇죠. 어느 분이 네. 저희를 보고 일단 냄새는 냄새고 저거부터 처리를 좀 해달라라고 네. 요청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한 기자가 한번 브리핑을 해보죠. 일단 저희가 간장 냄새 때문에 그 제보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 식당에서는 그래 나도 냄새 맡았다. 간장 냄새 가끔 난다. 그런데 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앞에 봐라. 저기 수조가 저 길목 저 코너 있는 쪽에 방치된 채로 버려져 있다. 저거 좀 지금 좀 빨리 치웠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사장님이 거기에서 그 장사를 시작하신 지도 8년 정도 됐고 네네. 지금 몇 번 신고를 해서 시청에서 한두 차례 왔다 갔는데 이거는 누군가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사유지 예. 문제도 있고 예, 사유재산일 사유지의 수도 있다. 예,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거는 처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답답하게 또 돌아갔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저희 또 오군수 기자님이 또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 드럼통을 발견했을 때 네, 이건 뭐지? 저건 뭐지? 하고 이제 김한 기자가 먼저 가서 뭐 이런 게 있자고 뭐 열어봤고 네네, 저도 가서 야 이상한데 하고 같이 열어봤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가서 그 첫 번째 이건 뭐지였고 네, 두 번째는 그분이 이제 좀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그 앞으로 가게 뒷문으로 들어갔다가 앞문으로 나가면서 이건 뭐지? 두 번째 이건 뭐지였습니다. 네, 그 동네에 참 문제가 많아요. 네. 예. 왜 이렇게 앞에 도로도 문제고 아니 법원이 있는데 그 문제가 그렇게 많으면 어떡합니까? 법원 뒤쪽에 이 법원도 있고 뒤 앞에 검찰청도 있는데 법원 뒤쪽이라 그런가 앞쪽이 아니고 글쎄요. 법원 뒤 검찰청과 법원 뒤인데 네, 그 1층에 또 법무사분들도 잔뜩 계신 건물 뒤편인데 네. 그 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판단으로는 그때 가서 또 가까이서 보니까 여기는 사유지가 아니고 일단 도로예요. 네. 예, 도로고 그 옆에 또 보면은 누군가의 사유지일지도 모르겠지만 뭐 좀 큰 물탱크 좀 폐기된 것처럼 보이는 물탱크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컨테이너가 있었고 그리고 그
페트병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페트병 안에 또 뭐 이상한 것들이 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무서웠어요. 예, 귀신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거기가. 네 맞습니다. 자 거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가명가 네, 옆에 쪽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 굉장히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가명가도 그렇고 네네, 거기 뭐 이제 추어탕 집인데 거기도 그렇고 사람들이 꽤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네, 그 앞에 도로에 이제 수조 큰 거 있는 걸 오랫동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제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전화로 시청의 자원순환과인가요? 네, 그 이제 쓰레기나 이제 버려진 뭐 그런 것들 수거하시는 과에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네, 그 현장에 나가서 봤고 현장에서 보면서 이제 아 이거는 우리가 치울 게 아니고 도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건 도로과 담당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서 하나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어요. 네, 이건 과외얘기인데 민원인이 민원을 넣어서 자원과일 것 같다 해서 자원과에서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 나갔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도로과 소관인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시청에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자원과부터 도로과까지 몇백 미터 몇 킬로가 떨어져 있는지. 네, 왜 그러냐면 자원과에서 나가서 안 돼 자기네가 그 도로과 소관이래. 네. 그럼 자기네가 도로과에 연락을 해줘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굳이 민원인이나 기자한테 다시 전화해서 우리과 소관이 아니니까 도로과로 전화 주세요. 그러면 민원인이 또 저는 이제 기자니까 아 그럼 제가 한번 더 알아볼게요 하고 도로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네, 민원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도로과에 전화를 하겠죠. 네. 이게 뭐죠?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네.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내부 채팅이나 내부에서 내선 번호 하나 누르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얼굴도 네. 자주 볼 거 아니에요. 시청에서 담당 그쵸. 주무관들끼리 네. 그러면 핸드폰 번호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 우리 거 소관이 아닌데 민원인이나 결과를 줘야 되니까 전화를 해볼 수 있잖아요. 네, 전화해서 이거 이런 일인데 도로과 소관인 것 같은데 협조해가지고 어떻게 절차 밟아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네, 네, 빨리 나와봐라. 아니면 내가 사진을 보내줄게. 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굳이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에 다시 전화하세요. 이거는 책임 회피가 아니고 뭐죠? 그러면 따지면 그 민원인한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로 미루기만 하고 네. 탁구 치다 끝난다. 아,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피곤했다는 거예요. 8년 동안. 8년 동안 아시안 게임을 하고 계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8년 동안 안 치워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봐봐요. 자원순환과에서 나왔어. 네, 나왔는데 우리 거 소관 아닌 것 같아. 네, 도로과에 연락 주세요. 들어가. 네. 그럼 도로과에 다시 나왔어. 네. 이건 쓰레기인데 자원순환과에서 다시 나와야 돼. 그럼 민원인이 자원순환과에 또 전화를 해. 이거 그쪽 소관이라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며칠 있다 나와. 네,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우리 소관 아닌 것 같아. 또 들어가. 그러면 이거 도로과에 또 전화해. 아 저번에 갔는데 그 우리 거 소관 아니라니까요. 몇 년 동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 좀 넘게는 아예 이제 전화도 안 하셨대요. 근데 우리를 보자마자 그렇죠. 우리한테 뭔가 기운이 느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사장님이 장사를 시작한 게 8년이고 네. 또 그 전부터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방치가 돼 있었다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던 중에 어쨌든 시청에서 요건 바꿔야 된다. 네, 왜냐면 민원인이 한번 연락을 했어요. 민원인한테 요 연락은 줄 수 있어요. 제가 이해 상식상에 민원인 선생님 뭐 예를 들어 지금 처리 중인데 이게 다른 과 소관이기도 하고 요렇게 우리가 협력해가지고 알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 저희가 며칠 이내에 뭐 일주일 이내, 네, 뭐 5일 이내, 뭐 3일 이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일자 이내에 다시 최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요 답변으로 전화를 줄 수는 있지만 갑자기 전화를 해서 선생님 저희 과가 아니네요. 꽝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 건 없애야 된다. 맞죠? 맞잖아요. 예, 민원인분은 시청에 솔직히 우리가 전화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뭐 그냥 전화 한 통화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거를 전화하기 전까지 몇 번을 또 생각을 하고 그렇죠. 또, 예, 그러고서 전화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저도 기자로서 저는 이제 조직도를 보고 하는 업무를 보고 이제 연락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 민원인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민원실에 전화를 해요. 맞죠.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뭐 공주시청입니다. 막 이런 노래가 나와야 되고 민원 그 거기에다 설명을 다 해야 돼요. 맞죠. 여기 무슨 동네인데 어디에 뭐가 있고 이건데 어느 과 소관인지 좀 이거 불편하다. 네. 그러면 거기서 아 어느 과네요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 또 뭐 민원실에 했던 설명을 또 한 번 해야 돼.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압니까? 아 그 제 담당이 아니고 옆에 주무관 담당이네요.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 돌리다가 끊어지면 다시 시작.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해도 또 한 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8년 동안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 해설을 8년 동안 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죠. 상황 설명만 하고 사람만 계속 나오다가 끝난 겁니다. 이게 지겹겠어요. 말이 좀 어쨌든 공무원분들을 저희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개선돼야 된다. 개선되겠죠. 공주 비율이 공주시에 네. 이 인구 비율이 있잖아요. 공주시가 세종시나 서울시처럼 굉장히 젊은 사람들만 있다. 네. 상관없어요. 전화해서 왜 젊은 사람들은 전화 끝까지 하거든. 네. 그리고 전자로 들어가서 민원 남겨놓잖아요. 정부24 같은 데 들어가서. 그렇죠. 그럼 그건 반드시 피드백을 줘야 되니까 그런 거 이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공주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연로 하신 분들이 훨씬 많은 도시 아니에요. 네. 노인 친화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 인증까지 받은 도시입니다. 네. 그 노인분들이 분명히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행정에 대한 어떤 서비스의 질 개선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초점이 맞춰져야죠. 그렇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안일하게 한다. 젊은 사람들 대하듯이 한다. 이게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네. 뭐 항상 인정은 하진 않지만 예. 어쨌든 그 상황이라서 요거는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고 네. 이어서 가면 그래서 제가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왔다 갔습니다. 자기네 소관 아니고 도로계획과다. 그래서 네. 도로계획과에 제가 다시 전화해서 일단 거기 과장 팀장님인가요? 팀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하던 도중에 그거는 저희 주무관한테 바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이 이제 전화를 돌려주셨고 네네. 그래서 도로계획과에 일단 남공휘 주무관님, 네. 남공휘 주무관인데 이유 없이 네. 일 잘한다고. 예. 자 일단 박수부터 한번 치고 시작하죠. 빨리. 네. 자, 여기 이렇게 막 터지나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 남공희 주무관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전화를 받으시고 저희 소관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고 이제 도로 이제 자기 이제 본인이 하는 업무가 맞는 것 같다라고 하고 로드맵을 확인하셨대요. 네. 바로 로드맵을 확인해서 그게 점유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됐는지부터 이제 연도별로 보셨나 봐요. 네. 그러더니 이제 한 10년 이상 된 걸로 네. 본인은 확인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고 또 현장도 오전에 또 전화 받으시고 바로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내용을 다 확인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오후에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확인을 했더니 요거는 적치무 그러니까 공고를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도로에 방치된 걸 여러분들이 민원을 넣으시면 네. 그러니까 뭐 도로에 방치된 거니까 도로계획과에 네. 이제 도로과에 그 도로계획부서에 민원을 주시면 그 도로계획부서에서 나와요. 뭐가 방치돼 있든지 네. 나와서 절차가 이제 거기다가 계도 그 요청서인가요? 무슨 계도 기간 그 이제 종이를 붙인대요. 네네. 현장에. 네. 그러면 그걸 한 2주 정도 붙여서 이제 놓는답니다. 네. 그럼 주인이 있으면 2주 안에 그걸 다른 곳으로 치워야 되고 네. 만약에 주인이 없으면 이제 그대로 있겠죠. 네. 그러면 그걸 2주 후에 시청에서 어떤 적치물 보관소가 있대요. 적치물 네네네. 보관소 그곳으로 이송을 해서 그리고 또 한 뭐 일주일이나 2주를 또 기다려 볼 수 있대요. 네. 주인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판단을 한답니다. 저걸 폐기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폐기를 하든 뭐 그렇게 절차가 진행된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 현장에서 민원을 넣고 그걸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예를 들어 길게 줘도 이틀 안에 확인될 것이다. 네. 그리고 나서 뭐 그 다음 날이나 해서 이제 뭐 계도 공고문이나 네. 이제 주인을 찾는 공고문이 붙겠죠. 네. 그 뒤로 2주 동안이 이제 그 주인이 그 계도나 뭐 어떤 걸 가져가지 않으면 2주 뒤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2주하고 한 3일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도로에 뭐가 오랫동안 있다, 쓰레기인 것 같아 아무래도 아니면 너무 혐오스럽거나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도로과에 전화를 하셔서 이런 절차대로 이렇게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해결을 해준다. 예,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배운 거니까. 근데 참 남공희 주무관님하고 아까 통화를 하는데 네.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기자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담당자분들이 다 바뀌어서 뭐 순환근무를 하시니까요. 네. 담당 근무자들이 바뀌어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얼마 안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1년 뭐 조금 더 됐다고 했는데 처음 민원 받았답니다. 거기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요거 처리는 해 주기로 하셨어요. 잘 됐네요. 네, 그 이 방송을 보시고 거기에 이제 주인분이 계시다면 네. 예, 그걸 이제 치워 주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 봤을 때는 주인이 있을 법도 해요. 뭐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네, 일단은 우리가 그 사장님이 그 수조에 대해서 네. 그 일단은 얘기를 꺼내신 게 첫 번째가 보기에도 안 좋지만 네, 일단은 두 번째로는 거기에 그게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 네, 주변이 엄청 더러워요. 네,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일단은 치워야 되는 거니까 네. 그 일단 주인이 있어도 이곳에는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꼭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방치가 돼서 자꾸 뭐 저도 쓰레기를 뭐 아무데나 안 버린다고 뭐 장담은 못 하겠지만 네. 예, 그렇게 해서 좀 우리 동네 우리가 좀 깨끗하게 해야죠. 네. 네. 자, 뭐 요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네. 어쨌든 한 건은 저희가 이제 요 기사보다는 어쨌든 방송으로 저희가 브리핑을 했으니까 네네. 요거는 이제 방송으로 내보내면 될 것 같고 네. 중간에 이제 시청에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공주시의 인구 비례에 대해서 업무 처리가 조금 업무 서비스의 질이 업무 대응력이 네.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 때문에 얘기한 거고 간장 냄새는 아시는 분들이나 혹시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의 번호로 많은 좀 제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3.1 운동 3.1절이잖아요. 네. 그 저도 이제 요거 관련해서 얼마 전에 유구에서 들은 얘기인데 네. 유구에서 이제 그 시청 쪽에 그 제안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요청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 3.1 운동 기념비가 있답니다. 네. 유구에 3.1 운동 기념비가 있는데 그 3.1 운동 기념비가 굉장히 좀 외진 곳에 있어서 네. 그거를 그 유구 이제 시장 안에 광장 있잖아요. 네네네. 예, 거기 그 근처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유구 측에서 그 기념비를 옮기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취지가 그런 거예요. 예산을 안 줘도 된다. 네. 그러니까 돈도 안 줘도 된다. 그냥 우리가 우리 비용으로 옮길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옮기게 허가를 해달라. 뭔가 그 내용이 우리가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념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내 거 같으면 내 땅에서 내 땅으로 그냥 푹 파가지고 푹 옮기고 예쁘게 꾸며놓으면 되는데 네. 그럴 수는 있다. 내가 내 돈 들여서. 네. 그런데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허가를 내달라는 거죠. 맞죠. 예,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네. 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어느 과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요거는 일단은 제가 유구에 가서 네. 그분들한테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이게 전화 통화로 해서
제가 들은 내용이라서 네. 유구에 가서 실제로 그 비가 어디 있고 네. 설치될 장소가 어디이고 그게 둘 다 이제 그 국유지인지 아니면 뭐 사유지인지 네. 그것도 좀 보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봐야 이제 어느 과에 어떻게 또 뭐 신청을 했는지. 근데 이게 꽤 된 것 같더라고요. 내용이. 아, 그 내용이 나온지.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네. 저한테 제보하거나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건 한 번에서 얘기가 됐겠어요. 뭐 그럼 기본 10년 되는 건가요? 10년은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잘 되는 건 저희처럼 기자한테 얘기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잘 된 거는 이미 시에서 막 저희한테 보도 자료가 막 날라오기 때문에 네, 네. 잘한 거는 뭐 우리가 취재를 안 해도 뭐 잘했어요 하고 막 이렇게 오니까 네, 네. 그런 건 아는데 요 신청을 했는데도 안 되거나 잘못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은 계속 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거든요. 다 얼마나 답답하면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네. 이거 안 돼야. 이게 안 돼야. 이거 신청했는데도 안 돼야. 그죠. 이거 뭔가 뭐 왜 안 해주는겨? 이거 돈도 필요 없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는겨? 이거 왜 답이 없는겨? 내 돈 쓴다고 내 돈. 우리 돈 써서 할 건데 이거 왜 안 해주는겨?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안 해줘.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시니까 네네.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고 뭐 송선동연도 뭐 지역 주민들 반대한다는데 그것도 얼마 전에 또 뉴스 보도가 나온 상황도 있고 해서 네네. 그것도 조금 이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송선동연은 공주시에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상가 지역 말고 주택이 없어요. 공주에 집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뭐 집을 구하려도 그냥 없어요. 집이. 없어요. 예, 집이 없어요. 네. 그래서 신규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청년 주택이 네. 그 뼈 없는 주택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도 굉장히 문제인데 그렇다 보니까 청년들이 살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송선동연이 개발이 되면 좋겠다라고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역 주민들은 뭐 징글징글하다 이제 자기들은 세종으로 편입되고 싶다라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뭐 이 정도면은 뭐 편입되는 게 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계속 공주가 줄어들면 어떡합니까? 조금이라도.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고 뭐 수국 정원 관련해서도 매년 저희가 취재하는 내용이니까 이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뭐 공주에서 생활을 하다가 요런 거 좀 알려야 되겠다 아니면 요런 거는 좀 뉴스 체험에서 나서서 좀 어느 정도 취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든가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취재할 용의가 있으니까요. 예, 검찰청 관련된 거 빼고요. 검사는 무섭습니다 저희도. 검찰청이나 법원 관련된 거 빼고 나머지 얼마 전에 한참 전에는 검사분 누가 뭐 잘못한다고 저한테 막 제보를 막 계속 해가지고 무섭더라고요. 검찰청 가서 이게 도스태핑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또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렇게 한쪽 얘기만 듣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또 그때는 제가 경력도 너무 없어서 잘 몰랐어요. 그것도 그렇고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일방적으로 취재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양쪽 얘기 다 들어보고 하는 거니까. 예.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오늘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장 중요한 간장 냄새 네. 그거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제보를 좀 해주셨으면 지금 몇 년이 흘러가지고 빨리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래요. 예. 올 여름에는 진짜 올 봄 가을에는 창문 활짝 열어놓고 네. 그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네. 이게 참 무슨 냄새인지라도 알면 이게 몸에 좋은 건지 가스인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시청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뭔가 좀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워낙 또 바쁘시고 하시니까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뉴스 체험에서는 광고주도 모시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광고를 또 해야 되니까 광고주분들 모시고 있고요. 그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와
광고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하죠. 네, 네. 자, 지금까지 뉴스 체험의 오근수. 김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 네, 다음 주에 해야죠 또. 네, 다음 주에 취재를 또 열심히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 다음 주에 네. 연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